안녕하세요. 이중환의 연구소입니다. 영어의 눈 키우기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전 영상인 한국어와 영어의 개념의 차이에 대한 영상을 아직 보시지 않으셨다면 미리 먼저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동사는 영어의 꽃이자 동시에 수많은 영어 학습자들을 괴롭히는 애증의 대상인데요. 막상 외우기만 했던 구동사란 녀석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잘 납득하고 습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인 아하 모먼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동사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일단 구동사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동사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영어로는 phrase라고 하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a small group of words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2개 이상의 단어를 같이 쓰는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동사는 동사에 다른 단어가 붙어서 같이 한 덩어리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부사가 붙는데 후에 얘기하겠지만 딱히 문법적으로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동사 원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 변한다 이 조건도 있지만 저는 이게 다른 의미로 변한다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개념이 확장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동사란 게 영어 화자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이고 아주 자주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영어는 반만 배운 거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어 화자들이 이 구동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드물어요. 왜냐? 첫 번째, 한국어 화자한테는 이 구동사란 개념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독일어 계통의 언어를 제외하고는 이 개념이 거의 다 없다고 합니다. 아주 약간은 비슷한 구석이 한국어에도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어에는 구동사 개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동사 뒤에 오는 전치사 부사 의미가 너무 난해해요. 예를 들어서 on 이면 어디 위에 있다라고 배웠는데 go on이면 계속 하다래요. 계속하다. up은 위로라고 배웠는데 it up은 다 먹다래요. 납득이 안 돼요. 그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와 직결되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구동사를 배우는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What? 이 얘기는 곧 다시 할게요. 그럼 원어민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구동사를 사용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이 구동사를 배울 때 어려운 수거, 관용어구 위주로 시험을 위해서 단어장에서 외우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인데요. 원래 구동사의 용도는 본동사의 의미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이 특정 뉘앙스나 디테일한 표현을 더해주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드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자르다 라는 의미 이렇게요. 자르다는 의미를 가진 cut이 혼자 사용되지 않고요. cut off, cut out, cut up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혹시 눈치채신 적 있나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ook, Daddy, I'm wearing your shirt. Mommy cut off the sleeves. Mommy cut off the sleeves. I think I knocked out my tooth. Perhaps we should cut out some armholes. Perhaps we should cut out some armholes. 그리고 추가로 cut up이 사용된 유튜브 영상 제목들입니다. 사실 이 cut off, cut out, cut up 구동사는 뒤에 부사 없이 그냥 cut이라고만 써도 전달되는 의미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자르다. 그럼에도 왜 번거롭게 off, out, up 등을 붙여서 구동사로 사용하는 걸까요? 그 차이를 보면 일단 cut off의 경우 off의 의미가 뭐죠? 붙어있는 데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떼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cut, 잘라서요. 그러니까 cut off는 원래 붙어있던 걸 잘라서 떼어내버린다는 거죠. Let me cut off the corner. 종에서 모퉁이를 잘라 떼어내볼게요. 마찬가지로 cut out의 경우 out, 밖으로 빼낸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cut, 잘라서죠. 그러니까 cut out의 뜻은 잘라서 밖으로 빼낸다, 즉 오려낸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Let me cut out a rectangle.
종이에서 직사각형을 오려내 볼게요. cut up의 경우는 up은 위로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겠지만 완전하게 라는 개념도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eat up, 완전히 다 먹어라. button up, 완전히 끝까지 다 채워라. 그래서 이 완전하게 라는 의미가 cut, 자르다는 의미와 함께 쓰여서 완전하게 잘라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Let me cut this up. 자, 이 종이를 조각조각 다 잘라내 볼게요. 물론 cut it off, cut it out, cut it up 등은 본래 의미에서 확장돼서요. 그만둬 같은 관용적 표현도 있습니다. 만 이것들은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어떤 디테일한 뉘앙스로 cut 구동사가 사용됐는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아이가 Mommy cut off the sleeves 라고 한 거는 원래는 팔의 소매가 아주 길던 아빠의 셔츠에서 엄마가 팔 소매를 잘라 떼어내 줬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이가 팔에 구멍이 없어서 팔을 밖으로 빼지 못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상황에서 선생님이 Perhaps we should cut out some armholes. 즉 아무래도 팔 구멍을 오려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제목을 보면 How to cut up a cabbage. cabbage, 양배추란 뜻이죠. 즉 양배추를 완전히 잘게 잘라내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목은 How to cut up a whole chicken.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해체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구동사의 뒷부분에 오는 전치사나 부사를 앞으로는 그냥 조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particular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구동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배웠다고 말한 건 이 구동사를 공부할 때는 단어장, 수거장만 보고 그냥 그 확장된 의미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방금 예문처럼 이 각각의 조각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개념과 동사와의 조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활용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뉘앙스나 디테일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조합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이 동사와 조각의 조합이 개념의 확장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납득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요. 영어 원어민들은 우리가 단어장에서 외운 어려운 동사들 대신에 get, give, take, put 과 같이 빈도가 높은 쉬운 핵심 동사와 그 지금 보여드린 조각들의 다양한 조합만으로도 거의 모든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어에서 이 구동사가 이렇게 사랑받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얘기라고 그냥 뒤로 넘기지 마시고 꼭 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올 세 번째 포인트랑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는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일단 영어의 기본 뿌리는 잉글랜드라는 이름의 어원이 된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하던 게르만어, 즉 고대 영어에 있습니다. 참고로 게르만 하면 생각나는 독일어 역시 고대 영어와 형제지간이라 다르면서도 닮은 구석이 꽤 많죠. 아무튼 그러다 잉글랜드가 프랑스에 속해 있던 노르망디 공국에게 점령당하고부터는 노르만 지배층들이 쓰는 언어인 노르만 프랑스어가 잉글랜드에서는 주요 언어로 쓰이게 되고요. 정작 고대 영어는 피지배층, 즉 하층민들이 쓴 언어가 되어 입지가 약해지면서 이 엄청난 언어체계의 변화, 그리고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프랑스어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대체되면서 막대한 언어적 소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중세 영어라고 부릅니다. 뜬금없지만 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소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네, 일단 cow와 beef 이 두 개 정도가 생각나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 두 단어가 다르게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것도 아시나요? cow는 동물 가축으로서의 소를 의미하고요. beef는 beef steak처럼 식재료 소고기를 의미하죠. 에이, 다 아는데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냐 싶으실 텐데요.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beef와 cow의 구분이 방금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의 잔재물인 거죠. beef는 소를 먹던 노르만 지배층들이 쓰던 프랑스어로 소라는 단어고요. 반대로 cow는 소를 가축으로 쓰던 하층민들이 쓰던 고대 영어, 즉 게르만 언어로 소라는 단어였으니까 자연히 지금처럼 먹는 소는 beef, 그냥 동물 가축으로서의 소는 cow로 남은 거죠. pork, pig, mutton, sheep의 구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잉글랜드 왕가는 프랑스에서 넘어왔고
작게나마 여전히 프랑스에도 영토를 두고 있었죠. 그러다 후에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두고 말 그대로 100년이 넘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막강한 잉글랜드의 왕 헨리 5세 때는 잉글랜드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는 듯 했지만 그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띄게 되고 후에 그 유명한 성소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잉글랜드는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프랑스의 영토도 다 뺏기고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프랑스와는 완전히 선을 긋고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시국에서 잉글랜드에서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어가 힘을 잃게 되고 다 죽어가던 영어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동사가 영어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어만 쓰던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get, run, go 같은 영어 고유어 동사에 up, down, on 등의 조각을 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수많은 구동사들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초기 현대 영어라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층민 사이에서는 이 구동사 표현들이 라틴어, 프랑스어에서 넘어온 단어들을 대신해서 사용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한 단어로 된 고급진 단어와 동사와 조각의 조합인 구동사를 둘 다 같이 외워야 하는 이유가 된 거죠. 예를 들어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에서 온 continue는 가다의 의미를 지닌 go에 지속의 개념을 지닌 on을 붙여서 go on으로 달아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에서 온 escape은 뛰다의 의미를 가진 run에 저 멀리라는 의미의 away를 붙여 run away와 같이 말이죠. 참고로 구동사는 현재도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ty out, 파티에서 진 빠지게 놀다는 뜻이고요. chicken out, 겁을 먹고 도망가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대 영어에도 구동사는 존재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조각이 앞에 붙어 쓰였고요. 그마저도 여러 이유로 거의 죽어 있다가 지금의 구동사 형태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구동사의 유연성, 생산성 덕분인지 후에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이 구동사를 문학 작품에서도 실험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동사는 하층민 비격식의 언어였고요. 상류층 지식인들은 구동사보다는 한 단어로 된 라틴어,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